심한 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병원 얘기를 들으면 낫겠지 하고 하다가 온 건데 이제 한 달 전 급격히 심해지니까 이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한 3주 전에 스테로이드 먹는 약을 주시더라고요. 먹었나요? 한 번 먹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을 꼭 끊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전에는 이마가 조금 각질이 떨어지고 몸에 울긋불긋하게 있었다면 약을 먹고 나서는 몸은 싹 들어갔는데 이마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제 지금의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먹고 나서 되게 좋았을 텐데 먹을 때는 효과가 있었죠? 먹을 때 효과가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얼굴부터 다시 시작해서 며칠 만에? 중단 후 며칠 만에? 거의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네. 이미 스테로이드를 끝나고 나서 다시 심해졌어요 라고 하니까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이제 의사가 부담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에 가서 면역 억제제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보통 성인들이 많이 하고 애기들이 그거를 맞으면은 뭐 감기도 잘 걸리고 다른 질병에 더 많이 노출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저의 의지고 말씀대로 애기도 따라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엄마의 의지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이거를 선택하거나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온전히 엄마의 능력으로 이게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엄마의 지혜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라는 거고 충분히 돌이킬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먹는 스테로이드까지 먹어버렸지만 사실 아이가 먹는 스테로이드까지 먹을 상태는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저는 워낙 심한 애들만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거를 하면 최소 한 달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고비가. 그게 아이마다 좀 틀려요. 빠르면 2, 3주 만에 고비는 넘어갈 수 있고요. 첫 번째 고비는 그래요. 네네. 그리고 좀 더 고비를 안전하게 넘기면 한 달 정도이고요. 심해지는 그 고비는 스테로이드 때문에 탈수 현상 때문에 심해질 거거든요. 네. 내가 마지막 먹은 스테로이드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오늘이 화요일인데 토, 네. 일, 월, 화 4일 전이란 말이에요. 아직 좀 더 심해질 거거든요. 이게 약을 쓰다가 안 쓰면 원래 심해지는데 거기다가 3, 4주 전에 심해지면서 스테로이드를 한 2주 먹었잖아요. 근데 먹는 스테로이드는 그 자체가 강한 등급이거든요. 원래는 저게 강하기 때문에 먹고 약발이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끊자마자 다른 부분에서 올라왔다는 거가 약으로 억지로 막고 있었구나, 컨트롤이 안 됐구나 이런 증거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 치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안 먹이시는 게 맞아요. 네네. 막 약을 계속 써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사람들이 다들 하지 마라 하는 데는 본인들이 다 겪어봤기 때문에 물론 급한 고비 넘기면서 바르다가 나중에 안 발라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안 쓸 이유가 없죠. 다들 쓰다가 결국은 더한 증상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이가 스테로이드를 안 쓴 건 아니에요. 결국 써볼 건 다 해봤어요. 지금 안 써봤으면 더 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 스테로이드로 간다? 그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도 주기가 짧아지는 것 같고 부위가 계속 넓어지는 것 같고 진짜 그 스테로이드에 늪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찾아온 건데 지금 애기가 너무 괴로워하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겨울이 되면 조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르는 거 조금 바르다가 잠잠해졌을 때 만약에 완정을 시작하게 되면 의미 없어요. 스테로이드를 더 쓴 격밖에 안 되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계절 다 심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매년 여름에 되면 깨끗해지고 겨울만 되면 심해지는 사람, 반대로 여름만 심해지고 겨울 되면 또 괜찮아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심할 때만 스테로이드를 조금씩 바르는 거죠. 그렇게를 몇 년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 약을 더 많이 바르게 되고 어느 날 범위가 더 많아져 있고 더 진행돼서는 이제 여름에 그러다가 겨울 되면 좋아졌는데 겨울 돼서 돌아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아토피로 정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또 약을 바르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사람마다 그렇게 되기까지 몇 달 만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몇 년 만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10몇 년, 20년 만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심한 정도와 관리의 차이거든요. 약을 얼마나 많이 발랐냐, 알러지 기질이 얼마나 심하냐, 이제 그런 거의 차이다 보니까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질환이긴 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정말 좋긴 하지만 부작용이나 심해지는 현상들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병원 가면 왜 맨날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이것만 해주냐, 왜 그러냐,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올라와요, 가려워요, 병원 가면 할 게 없는 거예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네. 근데 걔네들이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 완화의 목적이란 말이죠. 가료만 내려주고 끝나면 괜찮은데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이제 점점 빠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보니까 그 코스를 밟고 있는 중에 오신 거예요. 그런 정보들이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퍼뜨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 거의 인식이 그렇게 박혔어요. 많이 인지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알아서 다 검색해보고 스테로이드가 좋지 않다는 게 많이 인식이 들어가져가지고 상담할 때 스테로이드를 거의 안 쓰고 오세요. 그래서 예전보다 심한 사람이 엄청 줄었어요. 많이 심한 아이들도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짜 없어서 그런 거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거고요. 그 완정을 몰라서 안 오는 거면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알려야 될 숙제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고